자, 그런데 여기서 주가 하락의 이유가 따로 있었다는 소식이 돌았습니다. 마이애미 데모에서 유출된 영상이 있었는데,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새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이분들. 자, 12월 또 벌써 3분의 1 정도가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공부도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국채 금리 상승에 증시는 하락. 자, FOMC를 우리는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다들 아시다시피 금리 인하가 사실상 뭐 정해져 있다, 이러한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하지만 왼쪽에 보다시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덧 4.18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미국 증시는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하락 마감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국채 금리가 오른 이유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보인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ECB와 BOJ의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글로벌 국채 수익률이 상승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가가 다시 또 올라갈 것이라는 걱정과 재정 적자에 대한 공포감이 나타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새로운 연준 의장으로 전망되는 케빈 헤세, 이 사람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 길이 뭐 다른 것도 난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근데 마지막 거는 진짜 이해가 안 가. 케빈 헤셋은 비둘기의 대표 주자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자, 케빈 헤셋은 비둘기의 대표 주자가 맞습니다.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강력하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트럼프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트러스 사태를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트러스 사태는 전 영국 총리 이름이죠. 그 사람이 2022년에 대규모 감세 정책을 꺼냈는데, 하지만 시장에서는 야, 이거 너무 심하다, 우리는 이런 걸 버틸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반응하며 오히려 국채 금리가 급등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시장에 맞지 않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다 보면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러한 걱정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비둘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는 건데, 이러한 이야기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18까지 올라가는 모습이고, 금리 인하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국채 금리가 오르는 거는 확실히 좀 이상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만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는 그냥 단순 노이즈라고 생각하고요. 금리 인하 전에 살짝 앙탈 부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금리 인하 후에 진짜로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증시의 전망이 확실하게 정해질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지켜보자고요.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넷플릭스는 또 하락했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넷플릭스에서 워너브라더스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봤었는데, 트럼프가 잠시 기다려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여기가 워너브라더스를 아니 우리가 더 비싸게 살래, 이렇게 제안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는 살짝 어이가 없죠. 아니 쟤네는 뭔데 갑자기 끼냐, 이런 얘기가 나타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워너브라더스 인수전이 경쟁 체제로 전환되면서 워너브라더스는 당연히 상승, 그 반면 넷플릭스는 하락 마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약간 어이없는 거는 넷플릭스 이거 인수한다고 했을 때도 주가가 빠졌는데, 인수가 실패할 것 같은데도 주가가 빠지는 뭔가 좀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트럼프 이야기 어제 우리가 봤었죠. 갑자기 트럼프가 야 이거 독점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살짝 꺼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나왔습니다. 트럼프의 장남이 파라마운트 쪽에 서서 워너브라더스 인수에 돈을 댔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랬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입니다. 엔비디아 H200 수출 가능. 자, 트럼프가 엔비디아의 H200 중국 수출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국가 안보를 계속 보장하는 것이 조건이며 판매 금액이 25%는 미국한테 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만에서 생산된 칩이 미국에 반입되면 관세 형태로 부과되고, 그 이후에 보안검사 거치고 다시 중국한테 넘어가는 그러한 형태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소식이 나타나면서 엔비디아 시간에서 2% 정도 오르고 마감되었고, 다만 모든 칩이 그런 건 아닙니다. 블랙웰이나 내년에 출시된 루비는 당연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러한 소식은 반도체 기업들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어제 테슬라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모건 스탠리에서 이상한 리포트를 냈다고 하는군요.
목표 주가는 올렸는데 투자 의견은 하향했고 무려 2년 반 만에 투자 의견을 하향하면서 테슬라 주가도 3%나 하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리포트가 좀 이상하다고 해요. 최악의 시나리오와 최고의 시나리오를 꺼냈는데 최악일 때는 뭐 마이너스 70%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최고의 시나리오는 지금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오를 수 있고 사실 그 정도는 하나만한 소리 아니겠습니까? 저도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시장에서는 살짝 혼란을 겪었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가 하락의 이유가 따로 있었다는 소식이 돌았습니다. 마이애미 데모에서 유출된 영상이 있었는데 거기서 옵티머스가 라이브 시연 도중 넘어졌다고 해요. 아니 뭐 넘어질 수도 있죠. 뭐 그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옵티머스가 얼굴 쪽으로 손을 뻗어서 뭔가 고글을 벗는 동작을 취했다고 합니다. 옵티머스는 고글이 당연히 없죠.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왜 이런 동작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고 이제 누군가는 이거 근데 VR 고글을 쓰고 원격으로 조정하던 거 아니야?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VR 기기를 그냥 벗었는데 그 동작을 따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타났고 그 영향으로 아직도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멀었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러한 얘기가 나타나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2차 전지와 로봇주는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나타냈으나 결국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입니다. 테라비오 홀딩스 너무하죠? 손실만 안 봐도 좋다고 생각한 테라비홀딩스 시초가부터 50% 상승 출발했고요. 장중 추가 상승 또 나타내며 지금 녹화 시간 기준 88%나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 사실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퍼포먼스를 보였다는 것은 공모주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여주는 사실 한 6개월 전 만약 그런 상황에서 이런 데이터였으면 분명 마이너스 공모주였거든요. 하지만 플러스를 보여주는 걸 보니 이거 공모주 뭐 생각할 거 없이 무조건 청약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 오늘 조금 운 좋게 매도했는데요. 당연히 장초 매도하려고 8시 40분인가 50분인가 그때 매도를 걸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뭐 좀 하다가 9시 10분인가 나 수익 얼마 받지 하고 딱 확인했는데 안 팔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때 부랴부랴 뭐야 망했다, 망했다. 지금 빨리 매도해야지 하고 매도를 했는데 오히려 시초가보다 조금 더 올라 있더라고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서 이제 제가 매도해서 조금 더 좋은 수익을 거뒀습니다. 청약하신 기름들 전부 다 좋은 결과 있었길 바랄게요. 다음입니다. 쿠팡 징벌적 손해배상. 이번 쿠팡 사태는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전 국민의 5분의 3, 사실상 뭐 대부분이 피해자였고 대통령이 직접 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를 주문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쿠팡이 크게 맞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한편 국내에서 추진 중인 소송과 별개로 미국에서도 집단 소송이 제기되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과연 쿠팡의 주가는 어떻게 될지 계속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태국이 다시 캄보디아를 공세. 태국과 캄보디아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에서는 협상은 없다라고 밝히며 F-16으로 캄보디아를 공습했다고 하는데요. 자, 얼마 전에 트럼프가 10월쯤이었습니다. 그때 중재까지도 하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다시 또 싸움이 시작되고 있으며 총 7명이 최근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경지대는 대피행렬이 이어지고 있고 아니 그러면 얘네 둘은 왜 싸우는 거야? 뭐 대부분 이제 붙어있는 나라는 싸움이 없을 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것처럼요. 자, 그런데 그 트리거라는 게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1900년대 초 태국의 전신인 샴 왕국이라는 곳이 있었고요. 그리고 캄보디아는 프랑스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샴 왕국이랑 프랑스가 요렇게 줄을 끄은 다음에 이게 우리 국경이야. 더 이상 넘어오지 마. 요런 식으로 정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또 오랜 시간 전이다 보니까 애매하게 만든 국경이 분명 존재한다고 하는군요. 그게 아직도 분쟁의 씨앗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프레아 비에아르 사원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힌두교 사원이라고 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캄보디아가 이 사원을 2008년에 단독으로 등재시키면서 두 나라의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태국과 캄보디아가 이렇게 또 전쟁을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현대차보다 기아가 더 좋아. 최근 현대차가 좀 좋은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하지만 JP 모건은 기아가 더 좋다라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이유는 심플합니다. 현대, 기아차 둘 다 관세 부담 완화로 미국 시장 점유율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현대차는 자사주 매입 때문에 배당금 인상이 좀 어려운 환경이라고 해요. 하지만 기아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바로 배당금을 올릴 수 있어서 기아가 더 좋게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목표 주가 상승률은 비슷했습니다. 현대차는 36만 원을 제시했고요. 기아는 15만 원으로 둘 다 20에서 30% 정도, 그 정도 업사이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네요. 왼쪽에 기아, 오른쪽 위로 쭉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일봉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게임주, 내년이 더 좋다. 과거의 게임주는 성장주였습니다. 개발비는 고정인데 대박만 터지면 수익이 쭉쭉 늘어나는 구조였고, 국내 모바일 게임도 호황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성장을 못 보여주고 조금은 닫힌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자, 그럼에도 DS증권은 내년의 게임주는 신작 이벤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넷마블, NC, 크래프톤, 시프터, 펄어비스, 데브 시스터즈를 관심 있게 보라고 하며, 목표 주가가 높은 기업을 순서대로 넷마블, NC, 크래프톤, 요 세 가지는 50%가 넘는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다만 왼쪽에 보다시피 주가가 최근 많이 빠졌는데요. 이럴 때 저점 매수를 하고 그러면은 그냥 무작정 장기 투자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 신작이 다가올 때 주가가 올라가는 특징 알고 계시죠? 얼마 전에 NC 차트 생각하면 딱 되실 것 같습니다. 그때처럼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그때 빠르게 매도하는, 게임을 보고 팔려고 하지 말고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그냥 바로 매도하는 단기 투자를 추천한다고 하네요. 자, 과연 넷마블 내년 신작 출시 때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낼지, 그리고 NC소프트 이제 주봉이라서 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여기 저점과 여기 고점만 해도 거의 한 20-30% 차이 나거든요. 이런 모습이 내년에도 나타날지, 그런 것들을 노리는 투자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스트래티지, 코인의 올인. 자, 얼마 전에 뭐 코인을 파니 마니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스트래티지, 오히려 저점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추가적으로 매수했다고 해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사들인 규모가 1.3조 원 규모로 코인 가격이 약세를 보이자 저가 매수가 나타난 건데,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예전과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역시 스트래티지야 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매수를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냉담한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가 프리미엄이 원래 비트코인 가치의 2.5배, 사실 말이 안 됐죠. 비트코인만 들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앞으로 한 2.5배 더 오르면은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에 관심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 프리미엄은 줄어들기 시작했고, 지금은 1.1배 수준까지 이제는 정상화가 되었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비트코인 저장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타나고 있는데, 다만 중요한 거는 혹시나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라는 얘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앞서 CEO가 한 배 아래로 떨어지면은 코인을 팔 수도 있다라고도 표현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타난다고 하네요. 그나저나 주봉을 보니까 많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400달러 위였는데 지금은 183달러로 반토막 넘게 난 모습입니다. 다음입니다. 생물보안법 기대감.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연내 통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공개된 미국의 국방수건법 타협안에 생물보안법이 포함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 하원 전체 투표 후 상원으로 보내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인데, 중국의 유전체 분석 기업, 바이오 장비 기업, CDMO 기업들이 우려 대상 기업으로 지정되고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대체 수요 누가 이득 보냐? 당연히 또 우리나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인적 분할에서 상장한 삼성 에피솔딩스, 이 친구가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타났고, 오늘 주가도 11%나 급등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입니다. 조선주를 누가 무시하는가? 자, 삼성중공업 주봉을 보니까 무시무시합니다. 진짜 쭉쭉쭉 올라가고 있군요. 다올투자증권은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마스가 프로젝트 기대감이 있다고 목표 주가를 37,000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이렇게 올라도 아직도 배고프다는 건데요. 이때까지 삼성중공업은 특수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서 마스가 수혜가 약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나오는 협력을 보면은 총 3개의 미국 조선사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했기 때문에 다른 조선사랑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지금까지는 퍼15를 받아왔지만, 아니다 이제는 다른 조선사랑 같이 퍼20 받아도 상관없다, 이러한 얘기가 나타나며 목표 주가를 크게 높여 잡았고, 오늘 주가도 4%나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조선주 전반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인도의 첫 한국형 조선소를 건립한다는 소식이 나타나면서 뜨거운 반응이 나타났고요. 6%나 상승. 그리고 또 다른 조선 3사는
연간 수주량 목표와 거의 근접했다는 소식이 나왔으며 연말 추가 수주 기대감 등이 나타나며 오늘 조선주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주봉 보니까 다들 살벌하네요.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일카 정보에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었습니다. 빠이요.